혀까지 아파요? 귀가요. 목 때문에. 이렇게 옷걸이, 옷을 딱 걸으는데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런 통증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안강 원장님 찾아와서 해결했다 이런 분들 저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주 정말 기억나는 건 한 두 분 되시는데요. 근데 한 분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이 되게 심하고 목에서 등의 통증이 엄청 심했는데 이분의 또 다른 증상은 혀가 아픈 거예요. 혀까지 아파요? 네, 혀가 찌릿찌릿하고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한 협착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실제로는 만약에 대비해서 수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목에 있는 경추 협착 70% 이상 좁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보통은 적응하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걸로 의심이 돼서 수술도 고려하라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가 처음에 그 혀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참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목을 제대로 치료하면서 통증이 많이 잡히고 다행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앞쪽에 들어가는 신경들이랑 것도 같이 좀 치료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은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게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귀가요. 목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걸로 이제 감정이 느껴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손상이 있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두 분의 진짜. 경우는 한 분은 혀가 아팠고 한 분은 귀가 잘 안 들렸다. 재밌는 경우죠. 그분은 또 통증도 귀 통증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또는 목 통증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혀와 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은 너무 흔해요. 눈은 흔한데 근데 이게 혀하고 지금 말씀드린 귀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아픈 건 좀 있지만 그런 거는 저도 좀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요. 목 디스크란 진단이 정말 짜증나는 진단인데요. 실제로 그게 MRI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진단하는 건 실제로 저게 진단명이라기보단 현상. MRI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얘기해야 돼요. 디스크 탈출이나 디스크 변화가 있다는 건 그만큼 퇴화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이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 디스크 탈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아봤자 5%. 그것도 훨씬 안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퇴화의 한 부분이 목의 디스크 탈출이나 디스크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진상에서. 그래서 그 자체를 과다하게 진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듣고 보니까 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될 것 같은데 목의 척추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단 자체는 MRI와 같은 검사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나 MRI 되게 중요한 검사. 하지만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검사, 그 다음에 운동 범위를 재는 검사, 환자가 언제 어떻게 아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검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MRI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검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병원 선택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요즘은 이제 뭐 많이 그러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냥 어떤 특별한 검사 없이 그냥 사진만 보고 이제 진단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요즘 그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목 디스크란 게 목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주변 조직도 좀 잘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흉추, 그러니까 이제 가슴 싸고 있는 갈비뼈가 싸고 있는데 커브랑 허리의 커브에 같이 따라서 오는 것이지 목 자체의 커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전체의 모양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호흡근을 살리고 가슴이 들어 올라오면 목의 커브는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목 자체를 물론 그것도 돈 조금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전체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인데 그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경우가 되는 건 드물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는 건 퇴행성 변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퇴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 자체가 불안정한 거거나 아까 같이 목의 커브가 문제가 있는 경우죠.
나오죠. 그다음에 MRI 사진에서 목 디스크 진단이 가장 진단이 쉬울 뿐이지 실제로 예. 다른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MRI는 50%만 의지하고 네. 나머지 만지는 거나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MRI 진단도 중요하고 네. 보니까 손으로 좀 진단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주변에 수술한 분들이 사실 네. 좀 있어요. 그쵸. 근데 좀 수술했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과연 이게 나아질까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디스크 탈출증은 아주 심각한 일부 경우를 빼놓고 수술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아까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병이 있어요. 그러면 예. 이제 제가 아시는 모 변호사님 저한테 한 20년 이상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셔요. 근데 그분은 제가 봐도 수술을 할 정도 심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수술 원치 않으셨어요. 수술 후에 또 엄청 괴롭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퇴화도 빨리 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뭐 30년 같이 다니면서 아주 잘 진술을 하셨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저 정말 가족까지 친한 분이셨는데 네. 그분은 제가 이제 말은 수술 안 하는 것도 좋을 방법 같은데 사실은 어느 정점에서는 의사도 하라 말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그분은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나라면 어떨까? 근데 그게 만약에 심해지고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마비가 온 상태에 정지가 됐다면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그러나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권유했는데 이분은 이제 예후가 별로 안 좋게 되다 보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픈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수술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술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셔서 네.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결정에 참여하면 참 힘들어요. 환자분이 직접, 가족분이 직접 여러 정보를 갖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 통증과 관련해서 옷걸이 통증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네. 좀 생소한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병이에요. 코탱거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말 그대로 옷 이렇게 걸잖아요. 이렇게 옷걸이 옷을 딱 걸었는데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잡아당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뇌신경의 변화입니다. 이게 목에서 와서 될 수도 있지만 뇌신경 특히 부신경 그 다음에 부신경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 미주신경 이런 것들이어서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부위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어날 때 갑자기 누웠다 일어날 때 핑 하고 도는 거 있죠.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많이 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우울증, 불안증 당연하고 눈 뭐 이런 턱 뭐 이런 그 뭐야 목 이런 건데 이 주위에 불편감이나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따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옷걸이 통증 중에서 특이한 거는 미주신경성인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많이 여러 신경이 같이 뇌신경이 변하고 있지만 미주신경 변화가 큰 경우에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만약에 미주신경이 주고 혈압의 변화가 크다면 그건 약을 먹는 게 훨씬 좋지만 미주신경 훈련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 자극법의 훈련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도 많이 좋아집니다. 자, 목과 등 통증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요. 이렇게 평소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의 자세는 제일 중요한 게요. 결국 이 가슴의 흉곽의 자세예요. 목 자세가 따로 있는 거라기보다 그 테너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목소리가 울린다 그러잖아요. 이 앞뒤가 가슴이 벌어진 상태에서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앞뒤가 벌어진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요 호흡근을 쭉 당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커브가 쉽게 말하면 목의 커브와 허리의 커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전체적인 그 S자형 커브, 시그모이드 커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슴을 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만 목과 허리는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등 근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아주는 호흡근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등 통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약간 덥긴 한데요. 좋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드렸어요. 아주 네. 지금은 항상 중요한 게요. 척추라는 건요 모든 이제 팔다리로 가는 모든 신경이 지나는 통로예요. 네. 그래서 좋은 자세가 정말 이건 잊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좋은 자세 계속 만들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좀 만성이 될 경우에는 네. 무조건 참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고요. 근데 치료가 이제 만성 통증은 오래 가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몸에 해야 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또 상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보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